안녕하세요.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. 저희 환우님들께서는 치병 중일 때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죠. 탄산이 들어가 있는 사이다나 콜라는 당연히 안 되고요. 또 탈수 증상에 빠졌을 때 빠르게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이온 음료조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합성 감미료 때문에 좀 드시기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암을 치병하시면서 마실 수 있는 차 중에 항암에 좋다는 차 5가지 준비했습니다. 이 내용은 미국 암치료 정보 제공 사이트 메디컬 뉴스데이를 참고해서 소개해드립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따뜻한 차를 바로 드시는 건 좋지 않은데요. 특히 항암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해서 구강 내 조직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뜨거운 차를 마시게 되면 구강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고 또 이로 인해서 호두암 등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. 참고로 중국은 차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된 걸로 유명하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세계적으로 식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고 10년간 추적 관찰 연구 결과 식지 않은 뜨거운 차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식도암 발병률이 약 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꼭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차가 어느 정도 좀 식어서 미온수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드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,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. 바로 항암에 좋은 차 5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. 녹차는 사실 이미 항암 성분에 많고 좋다고 잘 알려진 차이기도 합니다.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 중에 하나인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생물의학연구소는 치매의 위험 또한 낮춰주고 또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이 성분이 췌장암 세포의 대사를 방해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다만 이 녹차는 카페인 성분이 좀 들어있는데요.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늦은 시간에 마시면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녁 시간에 녹차를 마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 빈속에 드시는 것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간식이나 아침 식사 후에 녹차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두 번째는 자스민 차입니다. 네, 보통 자스민 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차는 자스민 꽃잎만 우려서 마실 때보다 자스민 그린티라고 해서 자스민 꽃과 녹차 잎을 같이 우려서 마셨을 때 그 효능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. 일본의 장수와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는요,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건강과 이 장수의 비결은 녹차와 자스민 차를 섞은 산틴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는데 자스민 꽃이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을 보호할 수 있는 산화 방지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실제로 자스민 차는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또 항산화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. 이스라엘의 대학 연구팀은 자스민 식물에서 얻은 메틸 자스모네이트라는 화합물은 마시는 차에도 녹아 있는데 이 성분이 자궁경부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로 이 성분은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추가로 자스민 차의 향기는 예민한 신경을 좀 진정시키고 기분을 유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네, 세 번째는 루이보스 차입니다. 네,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자극이 없어서 식사에 관계없이 그리고 식전 후 관계없이 마실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든 추천할 수 있는 차입니다. 다만 연구에 따르면 루이보스의 항산화 효과는 녹차의 항산화 효과만큼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차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해서 손상된 간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추가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또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위에서 자스민 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설명드렸는데요. 반대로 이 루이보스 차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좀 차갑거나 찬 성질의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경우라면 좀 적당량 섭취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 네, 네 번째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.
네, 이 차는 색상이 참 예쁜 차이기도 한데요. 히비스커스 차의 특징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단순히 활성 산소를 통한 세포 손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종양의 연구 결과가 있어서 특정 유형의 백혈병 세포와 싸우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추가로 히비스커스 잎의 이 폴리페놀은 피부암과 전립선암의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이 차 또한 차가운 성질의 차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몸이 차가운 경우나 임산부라면 가급적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추가로 소화불량에 자주 시달리거나 또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히비스커스 차의 과다 섭취는 삼가셔야 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레몬 버베나 차입니다. 네, 저도 사실 이 레몬 버베나라는 이름은 조금 생소한데요. 식물 자체에서 레몬 향이 강하게 난다고 해서 이름이 레몬 버베나라고 하는데 향이 깔끔하고 익숙해서 차에 호불호가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차는 섭취 후에 혈액 검사 결과 만성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섭취하면 이 체내 해독 및 또 살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진정 효과가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우울감을 해소해주고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추가로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소화 불량이나 구토 등의 증상도 완화시켜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이 모든 치병 관리를 차 마시는 것만으로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생활 방식을 좀 유지하시고 차를 마시는 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좀 숨을 돌리는 시간으로 좀 여유를 즐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